네, 여러분들 오늘 9월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포스코 DX 그리고 결국 포스코 DX와 함께 2차 전지 산업이 살아나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세계의 빅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현재 이런 반도체를 이제 숏을 치고 어느 정도 배터리 기업들의 이 숏 커버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해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어떤 종목들보다 더 큰 상승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포스코 DX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여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빅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앞으로 2025년부터죠. 2025년, 2026년에는 이런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전기차들이 투자를 했던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5년, 2026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나가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더 위로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바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은 2026년 3월까지 전량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숏 커버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 DX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손실이 커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대략 이 정도 구간대가 돼요. 이 정도 구간대까지 기술적 반등은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천히 좀 이게 급하게 V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격대를 조금씩 올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기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포스코 DX로 지금까지 손실이 줄어든 부분들을 앞으로 복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는데,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이 다우존스가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 영역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장주 중심으로 현재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금리가 거의 한 3년, 4년 동안 동결 중이잖아요. 3년, 4년 동안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동결로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동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쪽 사이클이 상당히 크게 왔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정이 옵니다, 조정.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발표가 되면요, 여기에 대한 재료 소멸로 주가가 지수가 하락해요. 그것도 급락이 나옵니다. 이 급락이 나올 때 어떤 종목 위주로 급락이 나오느냐? 바로 이 반도체. 지금까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동결 때 상승을 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오고, 이쪽에 주가의 수급이 어디로 어디로 몰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2차 전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수급을 받지 못했던 그 성장주 중심으로 한 번 더 주가가 힘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보면은 현재 포스코 퓨처엠도 14%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더 올라야죠. 사실 이렇게 올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갈 길은 멀긴 멀어요. 그래서 이전에 박스권 형성해 왔던 이런 구간들까지 일단 진입을 하는 게 목표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스코 DX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빨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보단 앞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들마다 각각 평단가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분명 또 조정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도 하다. 끌고 갈 만하다라고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 결국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가 좀만 살아나면 충분히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사실 이 포스코 DX나 2차 전지 중심의 기업들을 보면 현재 그 탑다운 전략이죠. 탑다운 전략. 개별 종목의 어떤 재료들보다 결국 섹터가 살아나야 지수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오늘의 이 거래량과 앞으로 이런 상승폭이 저점 구간을 완벽히 다졌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이런 가격대가 앞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올 텐데 저는 아마 9월 말 혹은 10월 초까지는 단기 고점에 대한 상승이 계속되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9월 말 10월 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던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던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우리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포스코 DX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을 우리는 일단은 지우셔야 돼요. 아무리 2차 전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 스무스하게 흘러갈 확률이 크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이런 변동폭이 크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단기 고점이 왔을 때 일단 비중을 줄여요. 줄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또다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DX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재료 모멘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결국 포스코 DX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좌의 수익,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위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쵸? 내가 포스코 DX라는 기업을 사랑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매수와 매도다. 포스코 DX가 뭐 지금 몇 천억을 벌던 뭐 몇백억을 벌던 영업이익이 얼마던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적정 주가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섹터가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좀 올라올 때,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섹터의 흐름 자체가 올라오는 이 와중에는 이 포스코 DX가 매출이 좀 적든 많든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돈을 벌기 위한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포스코 DX를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건 저점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 시나리오 그리고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저와 함께 앞으로 포스코 DX는 좀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한테 포스코라고 뭐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좀 장중에 찍어드리고 있는데 장 마감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런 모건스탠리에 대한 영향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숏 물량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숏 커버링 물량들이 부각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캐즘 구간을 극복하는 게 2025년, 2026년인데 이게 선 반영되어서 미리미리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고, 금리 인하라는 또 새로운 이슈로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은 2026년도 3월까지 전량 상환을 해야 되는 숏 커버링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포스코 DX는 이 단기 고점은 적어도 한 달 뒤 정도에는 혹은 10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분명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이게 고점 신호 같은데 고점 신호가 아니고 또 조정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을 최대한 털고 올리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가 이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외인들, 모든 기관들, 그리고 큰손 세력들에 대한 수급이 어떤 주체가 이 고점 신호를 만들어내는가를 봐야 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우리가 기술적이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앞으로 제가 이 포스코 DX 그 고점 신호가 뜰 때까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릴 거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들 항상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가 포스코 DX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후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또 장 마감 브리핑과 함께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 문자 한 통 보내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